신극장판 파워디지몬 더 비기닝이 본토 개봉을 한 만큼 국내 개봉을 기다리는 동안 이번 영상에서는 어드벤처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메인급 악역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작품 트라이 시리즈와 파워디지몬 신극장판을 제외한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극장판에서 등장한 악역들에 대해 등장 배경과 활약 등 간략하게 정주행해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페런몬은 시리즈의 전통적인 악역으로 등장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 모습과 전투는 디지몬 어드벤처 시리즈 전체에서 선택받은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모험과 도전을 마주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실 세계에 디지타마가 출연하게 되면서 신텔과 신나리가 어린 나이에 처음 만나게 된 깜몬은 짧은 시간 함께하는 동안 아구몬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말썽을 부리는 와중 하늘에는 또 다른 거대한 디지타마가 나타나게 되면서 빛의 언덕에서 깜몬을 이은 두 번째로 출몰한 디지몬이 등장하게 되었죠. 해당 영화는 디지몬 어드벤처 스토리라인의 소개 요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지몬의 출몰 이유와 목적 등은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구몬에서 진화한 그레이몬과 페론몬의 전투가 이어지고 정신 차려보니 그 둘의 모습은 사라진 채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디지몬 어드벤처 속 선택받은 아이들의 여정은 시리즈 초기 에피소드에서 주요 빌런으로 등장한 데블몬과 함께 시작됩니다. 데블몬은 다른 디지몬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검은 톱니바퀴를 사용하여 끊임없는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험난한 여정을 극복한 끝에 마주한 최종 결전에서 리키의 엔젤몬이 희생되어야 했을 만큼 힘겨운 빌런으로 등장했으며 동시에 선택받은 아이들의 장대한 모험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도 해줬죠. 화려한 로큰롤 스타일과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걸로 그려진 에테몬은 어둠의 케이블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월드를 정복하려 했고 데블몬 다음으로 등장한 보스였던 만큼 무척 강한 빌런으로 그려졌죠. 그의 위협적인 웃음과 과격한 태도 등에서 나오는 매력적인 모습들은 시청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테이리의 잘못된 객기로 충격적인 비주얼의 스컬 그레이몬으로 진화시켰다가 정신적인 성장을 이룬 끝에 메탈 그레이몬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뽑아낼 수 있도록 일조해준 빌런이기도 했죠. 흡혈귀 같은 모습 같은 뮤티스몬은 어드벤처 무인편에서 오싹한 서스펜스를 더해준 막강한 빌런으로 등장했습니다. 8번째 선택받은 아이를 찾기 위한 뮤티스몬의 집착과 행동들은 당시 어린 나이에 시청하던 우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였죠. 선택받은 아이들이 전력으로 덤벼도 전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지닌 뮤티스몬은 그의 부대를 이끌고 현실 세계까지 위협하게 이릅니다. 이후 뮤티스몬은 엔제로몬에게 최후를 맞이하는 등의 퇴장을 보일 뻔했지만 베놈 뮤티스몬으로 진화하여 마치 세상의 종말을 불러올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다만 베놈 뮤티스몬이 선사한 파멸적인 분위기 덕분에 워그레이몬과 메탈 가루몬의 등장을 더욱 빛나게 해준 빌런이기도 했습니다. 뮤티스몬의 다음으로 등장한 보스 빌런들은 피에몬을 필두로 한 악랄한 4인조 그룹인 어둠의 사천왕입니다. 구성원 모두 궁극체인 디지몬들인 만큼 뮤티스몬보다 더욱 막강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줘 선택받은 아이들을 수차례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죠. 선택받은 아이들이 마주한 각 어둠의 사천왕과의 전투는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들이 무척 많을 만큼 상대하기 힘겨운 악당이었다 보니 그 생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받은 아이들의 긴박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긴장감 높이게 되었고 전투에서 이기는 장면들은 지금까지도 종종 언급되는 명장면들로 꼽히게 됐죠. 무인편의 최종 보스로 등장한 아포카리몬. 작중에서 그 서사가 크게 깔리지 않아서 그의 등장이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과거 진화의 흐름에서 도태된 디지몬들의 원망 가득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한 디지몬이기도 한 만큼 그의 원통함이 묻어나오는 대사 하나하나가 지금 다시 봐도 안타까움을 전해주는 빌런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작중의 최종 보스로 그려진 만큼 디지몬들의 진화를 금방 퇴화시키는 등 선택받은 아이들을 손쉽게 제압하는 막강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각 아이들의 상징
상징하는 문장의 마음을 비로소 각성하게 되는 계기를 주면서 아포카리몬은 교전 끝에 패배하게 되었죠. 이후 자폭하는 선택으로 최후의 발악까지 보였지만 그마저도 아이들의 디지바이스로 봉인되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퇴장한 아포카리몬은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극장판 속에서 등장한 디아블로몬은 인터넷 속의 데이터들을 무자비하게 먹어치우는 디지몬으로 그려졌으며 태어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단순히 파기적으로 놀고 싶어하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천진난만함을 보여줬죠. 사연 없이 본인의 즐거움을 위한 사이코패스처럼 그려진 디아블로몬은 이후 막강한 전투력으로 워그레이몬과 메탈가루몬을 제압한 것은 물론 끊임없는 증식과 군사 시스템 해킹을 통해 핵미사일을 날리는 등 다소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줘 모두에게 절망감을 선사해줬습니다. 디아블로몬의 활약 덕분에 더더욱 오메가몬의 등장이 명장면이 될 수 있었죠. 디지몬 카이저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서정우는 디지몬 어드벤처 새로운 시리즈에서 골치 아픈 빌런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둠의 탑과 악마의 고리를 사용하는 그의 영향력은 디지몬들을 노예로 삼아 통제하는 새로운 악질적인 지배자로 그려졌죠. 디지몬 카이저의 활약 속에 모두를 충격적으로 선사한 장면들도 많은데 그중 신테일의 아구몬을 다시 한번 강제로 암흑 진화를 시켰다든지 여러 디지몬들의 신체를 조합해 키메라몬을 만들기도 하는 등 무인편에서 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적인 장면 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디지몬 카이저는 이후 최사내를 비롯한 새로운 선택받은 아이들에게 패배하여 자신의 내면 속의 투쟁과 참회 끝에 추추몬과의 이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재회는 시청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장 매력적인 아군 캐릭터로 그려지게 되었죠. 케루비몬은 해당 극장판 속에서 워레스와 함께 놀던 초코몬의 최종 형태로 같이 놀다가 미아가 되어 혼자가 된 초코몬은 오랜 시간 동안 슬픔 속에 지내다가 어릴 때의 워레스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납치하고 어려지게 만드는 등 그의 서사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까움을 전해줬는데요. 케루비몬으로 최종 진화까지 하게 되면서 어쩌다 궁극체 진화를 하게 된 나리와 리키의 디지몬들을 단번에 퇴장시켜버리고 워레스의 친구였던 만큼 진심으로 맞서기도 힘든 상황들을 보여주기도 해서 당시 케루비몬에게 맞설 수 있는 디지몬들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성스러운 힘을 통해 얻게 된 기적, 운명의 캡슐을 통해 브이몬과 테리어몬은 매그너몬과 레피드몬으로 진화하여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디지몬 카이저 이후에 등장한 아라크네몬과 미이라몬, 특히 아라크네몬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통해 어둠의 탑을 디지몬화 시킬 수 있었으며 이 능력으로 블랙 워그레이몬을 만들어내는 충격적인 행적을 보여줬죠. 어둠의 탑으로 만들어진 블랙 워그레이몬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힘을 가졌으며 동시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구조를 띤 매력적인 사연을 가졌는데요. 내용이 전개될수록 블랙 워그레이몬은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의문을 가지며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시청하는 우리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죠. 이후에 다크나이트적인 태도로 바뀐 블랙 워그레이몬의 희생도 역시 서사가 충분했기 때문에 더더욱 와닿게 느껴져 안타까움을 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파워 디지몬 후반부에 등장한 마왕몬은 사실 작중에서 그렇다 할 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등장은 보는 이들에게 뜬금없게 느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왕몬과 그의 부하들은 파워 디지몬 주역들의 전력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만큼 느닷없는 새로운 절망감을 전해주기도 했죠. 이 과정 속에서 답도 없다고 생각한 주역들은 결국 마왕몬을 금단의 장소인 드라고몬의 바다로 추방시키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해 극적으로 그를 퇴장시키는 동시에 서정우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장에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파워 디지몬 최종 보스로 등장한 베리얼 뮤티스몬은 사실 과거 선택받은 아이들에게 패배하여 육체가 소멸된 뮤티스몬이었으며 그는 부활을 위해 그간 파워 디지몬 속에 일어난 흑막들을 모두 그가 꾸민 계략의 일부였던 것이었죠. 특히 절망에 빠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진 마일도를 이용하고 기생하여 수년간의 자신의 부활과 세상의 지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정말 지독하고 악질적인 빌런이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줬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다시 현실 세계에 등장한 디아블로몬은 오메가몬을 비롯한 신텔 매튜에게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네트워크로 이동되는 용량을 고려해 부담이 적은 유아기 쿠라몬들을 대량으로 현실 세계에 리얼라이즈 시키고 다시 네트워크로 보내기 힘들도록 그 수많은 쿠라몬들을 융합시켜 오메가몬을 쉽게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가진 아마게몬이 탄생하게 되죠. 오메가몬의 패배는 주역들을 비롯해 시청하는 우리들마저도 충격을 주게 되었고, 이후에 오메가몬의 힘을 전달받아 등장하는 황제 드라몬의 새로운 진화를 통해 어드벤처 시리즈 내에서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아마게몬은 무자비하고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극장판 라스트 에볼루션 키즈나 속에서 등장한 동시에 매노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공 디지몬이 네오스몬의 궁극체 진화는 아마게몬의 뒤를 이을 최강의 적수로 그려졌으며, 당시 주역들의 최고 전력인 오메가몬을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메가몬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에게 접근조차 못하도록 사지를 절단시키는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 오메가몬이 맞나 싶을 만큼 말도 안 될 정도의 막강함을 보여줬죠. 이번 빌런도 역시 오메가몬이 아닌 새로운 강력한 진화의 필요성을 은연중에 강조되어 어른이 되어가는 주역들의 최후의 유대 진화를 선보이게끔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워디지몬 신극장판 속에 등장할 새로운 최종 빌런은 과연 어떤 막강함을 보여주면서 주역들을 궁지에 몰아넣을지 무척 기대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